귀로 홍일표. 9층이 9층 밖으로 범람한다. 9층은 9층 밖을 넘보다가 자기 얼굴을 놓치고 만다. 목소리도 있고 먹통이 되거나 돌아가는 길을 잊기도 한다. 그림자는 바닥을 안고 고민한다. 고민이 깊어지면 누군가는 그림자를 사다가 거실에 걸어놓고 말을 걸기도 한다. 자세히 보면 까마귀 여러 마리가 앉아 있다. 9층에서 빠져나간 검은 빛들은 심장에서 멀어진 피 같다.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가 동쪽을 끌고 간다. 정치인처럼 동쪽은 무정란이어서 싼 값에 거래되거나 외상으로 팔리기도 한다. 9층은 기억한다. 제 몸 안에 구겨 넣지 못한 몸의 쓸쓸함을. 어느 날 9층의 심장이 뛴다. 쿵쿵거리며 말 달리는 아이들이 9층을 완성한다. 햇볕의 내부가 뜨거워진다. 빨갛게 달구어진 햇살들이 철학자처럼 그림자를 태워 9층이 밝아진다. 직립한 인도풍에 단풍나무 같다. 몸 밖에 널브러진 그림자가 식어갈 무렵 사람들이 위조지폐 같은 고무풍선을 나누어 준다. 색이 바래거나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9층이 내려다본다. 가설무대처럼 머지않아 사라질 9층이 없는 9층. 시클 하린 시인의 제8장. 본심에만 머물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시의 조건 7번째. 이 8장은 신춘문예 준비를 위한 장인데요.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지난 영상에서 했죠. 당선자를 뽑는 과정 낯설게 하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펼쳐라. 역설적 사유를 활용하라.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발상의 전환은 과감하게 자연스럽게 하라. 경쾌한 화법으로 솔직한 태도를 보여라. 이 5가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어드리죠. 네, 자꾸 숙지하셔야 합니다. 역설적 사유를 활용하라.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역설적 사유. 이 역설적 사유를 파격적 사유, 참신한 사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격적, 그죠? 또 파격적이라는 게 뭐죠? 어떤 규격을 깨뜨리고 지금까지 늘 전해지던 어떤 형식을 깨뜨리고 그런 형식을 말하죠. 역설적 사유를 통한 역발상을 보여준다. 이 부분을 어떠한 면에서 역설적 사유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발상이 역발상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파격적 사유 또는 참신한 사유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신한 발상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귀로가 뭐죠? 귀로. 네, 홍일표 시인의 시고요. 귀로는 돌아가는 길 또는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9층이 9층 밖으로 범람한다. 이 첫 번째 줄이 우리가 9층 밖으로 하면은 인습적 또는 관습적 사고라면 9층 밖으로 나간다, 9층 밖으로 떨어진다 이럴 것 같은데 9층 밖으로 범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범람하다.
참 신기한 표현이죠. 9층이 9층 밖으로 범람한다 이러는데 앞에 거 9층은 아무래도 그 사는 사람 또는 뭐 그 9층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독이나 뭐 소외, 또 외로움, 우울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 고독이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범람한데요. 넘쳐서 고독이나 소외로 인한 고독이 너무 많아서 넘쳐요. 그래서 범람한다라고 합니다. 9층은 건물의 9층이겠죠. 뒤에 그 9층은. 앞에 그 9층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 같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이런 파격적인 문장, 이런 어떤 역설적 사유라고 하죠. 또는 참신한 사유, 또 파격적 사유, 또 표현이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발상이고 참신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만약에 심사를 한다면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첫 문장이 좀 세죠. 9층은 9층 밖을 넘보다가 9층은 9층 밖을 넘보다가 자기 얼굴을 놓치고 만다. 이 표현도 굉장히 낯설죠. 낯설게 하기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9층이 9층 밖을 넘보다가 자기 얼굴을 놓치고 만다. 앞에 9층은 9층에 사는 사람이겠고 뒤에 9층 공간이겠죠. 그럼 밖을 넘본대요. 밖을 넘본다는 것은 자꾸 그 밖을 넘본다. 우리가 감히 뭘 넘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밖이라는 것은 넘볼 수 없는 공간인데 밖을 자꾸 넘본대요. 넘보면 9층 밖을 넘보면은 안 되죠. 그런데 9층 밖을 자꾸 넘본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 얼굴을 놓치고 만다라고 표현하는데 9층 밖을 넘본다는 것은 바로 귀로를 생각하는 거죠. 귀로를 희망하고 그 귀로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밖으로 자꾸 9층에서 밖을 넘보면 죽겠다는 거죠. 죽음을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영혼이 육신을 놓치고 만다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목소리도 있고 목통이 되거나 돌아가는 길을 잊기도 한다. 네, 돌아가는 길을 잊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귀로를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림자는 밖을 넘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영영 떠나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 표현도 그림자는 바닥을 안고 고민한다. 이 표현 이 표현 아프죠. 굉장히 그 아픈 표현을 너무 담담하게 써놔서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극을 봤을 때 그냥 비극이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형용사로 표현하면 그냥 내용만 전달하게 되는데 그림자가 바닥을 안고 고민한다 이렇게 마치 화면에 있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표현을 하면 굉장히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더 선명해지죠. 의도하는 바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림자가 바닥을 안고 고민한다고요. 네. 조금 잔인한 느낌이 드는데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림자는 이 그림자라는 사람이 쓰러져서 바닥을 엎드려 있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한 듯해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실체가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떤 그 주검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그 그림자, 그러니까 저 뒤에 철학자가 나온 걸로 봐서
플라톤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라고 그러죠. 가짜. 그림자고 진짜는 저 이데아에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네, 이제 영혼이 빠져나간 그런 어떤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표현이 돼 있죠. 네, 이런 표현 나오면 당선됩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누군가는 그림자를 사다가 거실에 걸어놓고 말을 걸기도 한다. 고민이 깊어진다는 것은 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림자를 사다가 거실에 걸어놓고 말을 걸기도 한다. 뭐 누군가는 수습을 할 것이고 또 그 수습을 하는데 사다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돈 들이는 거겠죠. 거실에 걸어놓고 말을 걸기도 한다. 그러니까 거실에다 뭐 사진 같은 걸 걸어놓고 네,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을 걸기도 한다라고 해요. 또 뭐 다른 말일 수도 있겠죠. 사연이 있는 말들을 걸기도 한대요. 자세히 보면은 까마귀 여러 마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도 참 좋습니다. 이 까마귀. 우리는 까마귀가 약간 죽음하고 연결돼서 생각하죠. 좀 한국만 그러는 것 같아요. 까마귀에 대한 생각은. 네, 좀 까마귀가 까맣다고 해서 죽음과 관련 짓고 또 많은 전설에서 까마귀가 시신을 먹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까마귀 여러 마리가 앉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에 그런 까마귀 여러 마리가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을 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 죽은 자의 사진에 말을 걸 때 거기에 영혼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걸겠죠. 근데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근데 여러 말이래요. 네. 이 철학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의 주인, 그러니까 어떤 구충의 진짜 모습이 마치 여러 개의 페르소나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존재, 어떤 여러 가지 인격적 존재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요. 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층에서 빠져나간 검은 빛들은 심장에서 멀어진 피 같다. 이 표현도 참 대단하죠. 구층에서 빠져나간 검은 빛이라고요. 검은 빛. 네, 검은 빛. 빛은 빛인데 검은 빛이 심장에서 멀어진 피 같다. 심장에서 피가 멀어지면 죽은 피가 되죠. 그런데 그 검은 빛들이 그런 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층 안에서 구층 안에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구층 안에 어떤 쌓여있던 것, 계속 쌓이고 쌓여서 많아진 것, 그런 것들은 고독, 소외 또는 우울, 이런 빛들이겠죠. 그런 죽음과 관련된 빛들이겠죠. 네. 그 빛들이 심장에서 멀어진 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피도, 심장이라는 것은 중심을 뜻하긴데 그 중심에서 멀어진 피 같단 말은 또 중심에서 멀어진 소외의 의미도 있죠. 소외되고 또 고립되고 그런 존재 같다라고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가 동쪽을 끌고 간다. 동쪽을 끌고 간대요. 정치인처럼 동쪽은 무정란이어서 싼 값에 거래되거나 외상으로 팔리기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어떤 동쪽이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고 또 희망이 떠오르는 곳인데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래요. 죽은 목소리죠. 그런 목소리가
동쪽을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동쪽을 끌고 가버리면 9층에게는 해 뜨는 내일이 없겠죠. 네, 그렇게 동쪽을 끌고 간대요. 그런데 그 동쪽이 정치인처럼 동쪽은 무정란이어서 싼 값에 거래되거나 외상으로 팔리기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정치인은, 그죠? 정치인처럼 동쪽이 무정란이려. 동쪽을 끌고 갔는데 해가 뜨는 내일이 없으면 동쪽은 뭐죠? 그렇게 어떤 생명이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는 동쪽은 아니죠. 정치인이라고 묘사한 것은 정치인처럼 무정란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 왜 하필 정치인일까요? 정치인은 약속을 하죠. 희망을 주죠. 그러나 희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죠. 희망 고통. 네, 희망 고문이라고 하나요? 정치인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희망 또는 희망 고문만 있는 거죠. 그런데 동쪽이라는 희망 또한 정치인의 약속처럼 허무한 것이어서 소홀히 다루어진다고 하죠. 외상으로 팔리기도 하고 싼 값에 거래되기도 한다는 걸로 봐서, 그래서 정치인의 약속이 빈 것처럼 동쪽은 어떤 생명을 틔울 수 없는 그런 동쪽이 되었어요. 네. 9층은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9층은 기억한다고요. 공간의 9층이죠. 네, 제 몸 안에 구겨 넣지 못한 몸의 쓸쓸함을 기억한다고요. 이 가슴을 찌릿찌릿 아프게 하는, 네, 이 표현들 참 대단합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히죠. 이런 거 9층은 기억한다. 네, 제 몸 안에 구겨 넣지 못한 쓸쓸함을, 이런 게 참 그 발상이 참신한 발상이죠. 제 몸 안에 구겨 넣지 못한 몸의 쓸쓸함을 기억한대요. 9층에 살던 사람이 살면서 소외와 고독으로 살아가는 그 사연들을 9층이라는 공간은 그죠?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 몸 안에 다 구겨 넣지 못했다는 것은 다 수용하지 못한 거죠. 9층이라는 공간도. 그래서 그래서 그 고독과 외로움, 또는 소외감, 그런 것들이 넘쳐서 범람을 해서 9층 밖으로 범람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느 날 9층의 심장이 뛴다. 쿵쿵거리며 말달리는 아이들이 9층을 완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달리다 할 때 말달리다 띄어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 단어입니다. 잘못하면 띄어쓰죠. 말을 타고 달리다를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9층의 심장이 뛴다. 9층에 다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쿵쿵거리며 말달리는 아이들이 9층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장이 한 사람이 떠나고 다른 가족들이 이사 와서 그 원래 살던 9층의 어떤 그 9층이 기억하고 있는, 그 원래 살던 9층이 기억하고 있는, 원래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살면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의 흔적들은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9층이 완성된다는 것은 원래 살던 사람의 죽음이 귀로죠. 그러니까 귀로 돌아가는 거,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 완성된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9층이 완성된대요. 귀로가 완성되는 거죠. 죽음이 완성되는 거고. 햇볕의 내부가 뜨거워진다. 발갛게 달궈진 햇살이 철학자처럼, 네, 또 철학자처럼이래. 아까는 정치인처럼이었는데, 정치인처럼 하면은
어떤 소생의 가능성이었고 또 정치인의 약속은 믿을만 하지가 못하죠. 항상 허무해요. 네, 그런데 이 철학자는 또 철학자처럼 뭐요? 그림자를 태워 구층이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철학자에게 그림자는 이 현실 세계에는 다 그림자고 저 진짜 어떤 참 존재는 저 어떤 이데아에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그림자를 태운다는 것은 구층이 그러니까 햇살이 그림자를 태워 구층이 밝아진다 이 말은 네, 일상처럼 과거의 어떤 그 모습은 다 지워지고 일상의 새로운 어떤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직립한 인도풍의 단풍나무 같다라고 했는데요. 네, 직립